아까 오레곤주의 법 기억나세요? 존엄사법?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8개 주, 워싱턴 DC, 그다음에 스위스, 베네룩스 3국이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3주, 이렇게 소수의 나라에서만 존엄사법과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멀쩡한 사람인데 죽고 싶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프고 더 고통받고 싶지 않고 또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료 비용을 지출하기 싫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의사가 설치해주면 대신 버튼은 내가 누르겠다. 이런 거를 의사 조력 사망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도와주는 사망이에요. 이거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살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위스에는 외국인 부호들, 특히 아랍이나 일본의 부호들이 마지막 여행을 옵니다. 왜냐하면 아랍이나 일본에서는 그게 허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와서 가족들과 융프라우를 보면서 맛있는 성지를 찍어 보면서 록봉기 빌딩 네가 가져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난 갈게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걸 자살 여행이라고 해서 스위스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엄격해요. 외국 사람이면 그 스위스 의사 3명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걸 확인하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 아니냐, 왜 죽으려고 하냐를 면밀히 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의사 조력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벨기에나 네덜란드는 의사가 직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가지예요. 연명의료, 중지, 의사 조력 사망, 자발적 안락사.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무도 신체가 멀쩡한 사람에 대해서 나 자살하고 싶은데 의사가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의사 조력 사망이나.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119 구급차를 못 부르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예,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마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저는 이 자유 의지를 구속당하는 게 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당시에 할 건데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삶에 대한 자기의 결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의사 조력 사망을 인정해야 된다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반대한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손을 든 부분은 이제 그때 결정을 하고 만약에 다시 살고 싶어졌다라든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 타이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죽고 싶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20대 때는 멋지게 살다가 90대 포르쉐를 몰다가 어디 쾅 부딪혀서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제임스 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과 온화한 삶을 보내다가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다음날 잠을 자듯이 사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들은 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970년대 그때는 70%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점점 2000년대 가서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병원으로 모시려고 그러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놓고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주 서늘한 여러 명이서 누워있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 건지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난 건 여러분 마음대로 못 태어났죠. 그렇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고 있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선택하고. 근데 죽음은 왜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수의가 싫어요. 가족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머니 돌아갔을 때 했는데 난 그 옷 이렇게 싫더라고요. 꺼끌꺼끌하고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을 뭘 입나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조지를 딱 한 벌 있는데 지금 살이 쪄갖고 못 입는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우리 아들한테 끼워 넣어라. 아빠는 그게 좋다. 내가 살이 찌는 바람에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아빠 죽을 때 수의 입히지 말고 그거 입혀라. 그 다음에 아빠 좋아하는 벨트 있지? 그 다음에 지갑은 꼭 같이 넣어줘라. 노잣돈이랑. 양말은 하얀색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랑 이런 거 다 준비할 테지만 혹시나 아빠의 인생에 있어서 불의의 어떤 일이 있으면 너와 엄마가 결정하되 아빠의 의견을 평소에 충분히 얘기했으니 그걸 갖고 얘기해라. 근데 고등학생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피식하고 뭐 콧방귀만 깨고 들어가는데 아마 듣긴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종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연명의료 중지는 법으로 통과됐고 아직 자발적 안락사라든지 의사 조력 사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끝낼 때 그 스토리는 미리 계획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원기준 배우님 팬이에요. 아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봤는데 너무 잘생기셨는데 네. 질문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수님처럼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과 함께 이제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죽고 싶어요.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임종이라는 거는 끝을 지킨다는 뜻인데 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사고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오래 산다면 사는 데까지 살겠지만 만약에 병이 걸렸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나 잘 살았다. 나 이제 죽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회의하고 나 죽으러 가겠다. 나를 기쁘게 나를 보내줘라. 그렇게 하고 죽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냥 누워서 자다가 편하게 죽고 싶다. 그 죽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 싶다. 지금 다시 삶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봐라라고 말씀하신 거 듣고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든 게 영화 그 타이타닉에 보면 노부부가 같이 이렇게 손 꽉 잡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손을 꼭 잡고 너무 잔인하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조 교수님은 저는 95세쯤 95세. 이제 제 고향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그 지는 해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면서 조용히 지고 싶습니다. 아, 네. 예정대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즐기자. 근데 사실은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어야 돼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우리가 유아하다는 걸 알면 오늘 하루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집사람한테 화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집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유한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죽음의 데드페이스도 보지만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데
365일로 따지면 30년이라도 얼마 안 돼요, 만일. 근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유한한 인생에서. 싸울 필요 없고요. 까르페 디엠을 하되 다만 메멘토 모리. 우리에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주변 사람들에게 갑질하거나 막 소리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유한하고 나처럼 소중하다는 걸 알면.